28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째는요. 양립성입니다. 보면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구나 알아야 돼. 양립이라는 것은요. 이거 이제 인간의 기대에 모순되지 않는 성질의 양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랬죠. 강사는요. 우리 교육에서 함요소는 주체, 객체, 매개체라고 그러잖아요. 강사는요. 역시 주체가 거의 80%를 좌지우지해요. 그 다음에 객체는 여러분이잖아요. 매개체는 교재입니다. 가급적이면 나는 강의를 듣는데 지금 여러분은 저의 강의를 듣고 또 이걸 카페에 올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비교하셔야 돼요. 강사를 꼭 비교해줘라. 정말 인지도라든지 깊이를 한번 봐둬라. 또는 외형적으로도 봐줘요. 조금이라도요. 저보다 나은 분이 있으면 제가 꼭 그 강의를 들으라 그래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평가하지 제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싼 게 비지떡 있는 게 있습니다. 책도 우리 책이 가장 비싸요. 왜 그러냐? 역시 저런 거래요. 여러분 옷도 명품이 비싸지 그냥 누구나 다 입을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쌉니다. 저는 그래. 산업안전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세계적인 사람이 다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욕심이겠죠. 그러나 산업안전과 건설안전을 따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양립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대에 모순되지 않는 성질 양립성. 양립성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하면 4가지가 있는데 양립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양립성은요. 봐요. 공간 양립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을 차지하는 이런 공간 양립성이 있고요. 그다음 형태 양립성이라고 하는데 형태라는 것은 없어요. 그다음 개념 양립성. 바로 항상 개념이 빨간색은 뭐야? 뜨거운 거. 빨간색은 뜨거운 거. 파란색은 찬 거. 이렇게 우리 개념 양립성이에요. 운동 양립성이 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거. 그 외에 하나 양식 양립성이라고 하는데 문화적인 간섭 또는 습관적인 걸 말합니다. 이 내용 역시요. 우리는 우리 교재 1-109쪽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계속해서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29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29번째 문제를 보니까 다음 설비 보존 방식의 유형은 다른 말로 하면 설비 보존 방 형태는 이런 말입니다. 설비 보존 정보와 신기술을 기초로 첫째 신뢰성, 조작성, 보존성, 안정성, 경제성 등이 우수한 설비와 선정, 조달 또는 설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설비의 설계나 제작 단계에서 보존 활동이 불필요한 체제를 목표로 한 설비 보존 방식이 뭐냐 하면 이거는 용어 정리예요. 이거는 보존 예방의 하나를 지금 나타냈고 이 내용 역시 우리 교재 129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2017년 5월 7일 날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30번은요. 원자력 산업, 요사이 난리가 났죠. 우리 북한하고 관계. 원자력 산업과 같이 상당한 안전, 고정도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추가적인 고도의 안전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리입니다. 관리, 설계, 생산, 보존 등 광범위한 안전을 위해 개발된 분석 기법은 이거 알죠? 우리는 누가? 존슨이 개발한 거예요. 뭐지? MORT가 되겠어요. 바로 MORT는 굳이 우리말로 한다면 경영 소홀 및 위험수 분석입니다. 1970년 미국의 존슨의 등기에 개발된 최신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으로서 원자력 산업의 고도 안전 달성으로 개발된 분석 기법이고 이는 산업 안전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인간 가올 예측법이 되어 있고 이거는 뭐요? 결함수 문서. 이거는 디시전 트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2-79조 2017년에도 계속 출제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1번째입니다. 31번째는 결함수 분석입니다. 결함수 분석은 FTA 기법이라 그러죠. 이것은 어떤 방법이냐?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연역적인 방법은요. 기계적인 방법이에요. 또 정량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버텀업 방식이라 그러는데 아니고요. 탑다운 방식, 탑다운. 그래서 답은 틀렸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답은 2번이고요. 기능적 결함의 원인을 분석한 용이하고 또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면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TA는요, 특히 탑다운 형식이고 정량적 해석 기법.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능하다? 컴퓨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논리기호를 사용한 특정 사상에 대해 해석이 가능하고 서식이 간단해서 비전문가도 짧은 훈련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휴먼에라의 인간의 실수에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검출이 쉽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2-94쪽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18년까지도 계속 출제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2번째 문제는요, 바로 조종 반응비 또는 이걸 여기서 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조종이라 그랬는데요. 또 조정이라 그럽니다. 조정한다. 같이 써줘도 무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종 반응 비는 CRB 또는 D분의 이렇게 돼요. 대안 설명 중 틀린 것은 맞는 것이 아니고 틀리는 것입니다. 조종 장치와 표시 장치 역시 이동 비율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둘째, R분의 C, D분의 C가 클수록 조종 장치는 민감하다. 그런데 이거는 R분의 C가요, 크면 클수록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오히려 이거는 민감하지 않고 정확도가 없습니다. 최적 RCB는 조정 시간과 이동 시간의 교점을 말해요. 그래서 부딪히는 이 가지고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교점을 가지고 우리는 최적 RCB가 되겠죠. 넷째, 이동 시간 조정 시간을 감안하여 최적 RC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RCB 또는 DCB는 이동 동작과 그러니까 RCB라 그럴 수도 있고 C와 D로 해가 DCB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 동작과 조정 동작을 절충하는 동작이 수반되고 최적치는 두 곡선은 교점에 여기 말하는 거고요. DC가 작을수록 이동 시간이 짧고 조정은 어려워서 민감한 조정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2018년 4월 28일에는 산업기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33번은요, FTA에 대한 최소 컷셋, 다른 말 미니멀 컷셋인데요. 미니멀 컷셋에 대한 것은 알아둘 게 있어요, 항상. 이 기호가 T의 첫 번째는 바로 그 엔드 게이트가 되겠죠. 엔드 게이트. 엔드를 말하고 밑에 두 개는 뭐예요? 다 OR일 때는 최소 컷셋이라고 모든 최소 컷셋이 동일한 숫자는 빼고 나머지 순서는 모두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 역시 1이 두 개니까 한 개 빼면 1, 2, 2, 3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요, 바로 특히 엔드 게이트니까 당연히 A와 B를 곱해요. A는 1, 2죠. B는 1, 3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가 없어지니까 여기 없어지고 1 남는 거는 뭐예요? 바로 1,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3, 1, 3, 1, 2, 2, 3 이렇게 쭉 했을 때 남는 것은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 벌써 X는 1과 2, 3밖에 안 남아요. 답은 뭐 얼마? 바로 1, 2, 3이 되게 답은 3번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2-99쪽에 합격 날개 은행 문제 있습니다. 34번입니다. 34번은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 과정에 3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은요, 세 가지 단계는 인지 단계, 인식 단계, 행동 단계가 있어요. 그렇다면요, 인지 및 정보 처리 단계 맞죠? 반응 단계 이런 거 없어요. 답이 나왔고요. 그다음 행동 단계 3단계요. 인식 단계, 인식 및 감지 단계라 그러게 돼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시각 표시 장치와 청각 표시 장치의 사용이 여기 뭐냐 그러면 바람직한 경우는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눈으로 보는 건 제가 뭐라고 해서 메모하는 거고, 바로 청각은 귀로 듣고 빨리 움직여야 된다. 행동으로. 보겠습니다. 전원이 복잡하다. 눈이에요. 전원이 재참조되는 건 눈이에요. 전원이 즉각적인 행동은 귀예요. 직무상 수신자가 한 곳에 보면 눈이에요. 그럼 답은 뭐 얼마? 전원이 즉각적인 용할 때는 바로 뭐다? 청각, 귀로 사용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도표로 만들어 주었는데, 시각적 표시와 청각적 표시는 꼭 기억합니다. 시각적은 길고 눈으로 보라는 것만 아니에요. 반드시 메모하라는 뜻이 바로 시각적 표시 장치가 되어 있겠습니다. 전원이 복잡, 전원이 재참조될 경우
전원이 공간적인 위치, 수신자의 청각계 가바 상태일 경우, 수신 장소가 너무 시끄러운 경우, 즉각적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직무상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 이런 걸 우리는 시각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28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17년부터 19년까지 무려 5번이나 출제되고 이번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FTA에 사용되는 수정 게이트의 종류 중 3개의 입력 현상 중 2개가 발생해 출력이 생긴다. 3개에서요. 하나, 둘, 3개에서 3개에서 2개가 요놈이 발생하는 게 뭐예요? 한 개가 아니고 조합됐죠. 이건 말 그대로예요. 바로 조합 앤드 게이트가 되겠고. 보겠습니다. 조합 앤드 게이트는 3개 입력 현상 중에서 언젠가 2개가 일어나면 출력이 생긴다. 이 바로 AI, AJ 등 3개 중에 2개만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요 자체는 뭐예요? AND죠. 그래서 AND가 2개, 3개 중에 2개만 일어나는 걸 조합 AND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92쪽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4번 출제되었어요. 역시 이번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37번은요. 신뢰도 계산하는 문제. 인간의 신뢰도가 0.6입니다. 기계의 신뢰도가 0.9예요. 여기서 근데 인간과 기계의 직렬 체계는 직렬이라는 것은요. 2개 바로 곱해보면 되죠. 그래서 0.6과 0.9를 곱하니까 0.54가 되겠습니다. 답은 바로 0.54입니다. 단위가 없죠. 그러니까 역시 단위가 없기 때문에 소수점 그대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퍼센트로 하라면 신뢰율을 나타내라고 하면 역시 얼마? 54%가 돼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남성 작업자 A의 대사량을 측정하는 결과 산소 소비량이 1.3리터 민입니다. 뮤렐 방법으로 계산해서 8시간의 총 근로시간에 포함된 휴식시간 공식만 기억하면 사람의 이름에 관계없이 우리는 풀 수가 있습니다. 우선 휴식시간을 보면 휴식시간은요. 바로 뮤렐 여기 있어요. 보통 사람의 상세에서 1일 소비 에너지는 4,300kcal입니다. 그 다음 기초대사와 여가에 필요한 에너지는 약 2,300kcal이고요. 그래서 작업시 소비 에너지는 1일 소비 에너지에다가 기초대사의 여가에 필요한 에너지를 빼니까 2,000kca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작업 시간은 약 480분입니다. 그 작업의 평균 에너지 값은 2,000칼로리를 480으로 나누니까 4kcal가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4로도 하고 휴식시간 5로도 하죠. 그래서 틀린 게 아니다. 4 할 때는 기초대사, 4하고 보통 4인데 우리는 통상 5 하는 이유는 기초대사를 포함한 상한값은 5kcal가 돼요. 그리고 1리터당 산소 소비량은 5kcal. 따라서 작업 중에 산소 공급량이 분당 1.3m민이라면 1.3m민에 5kcal 곱하니까 6.5kcal이 돼요. 그래서 휴식 시간은 바로 6.5 빼기 1.5분에 8시간이니까 60 곱하기 8, 6.5 하니까 144분이 되겠죠. 답은 얼마? 3번, 144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요, 우리 교재 134쪽에 있고, 2010년 바로 53이 아니고 5월 3일 날 산업기사에도 출제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39번은요. 진동 중에서 전체 진동이 아니에요. 국소 진동입니다. 국소 진동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말초 혈관 장기로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동통입니다. 쉽게 말하면 손이 통통 부는 거죠. 동통을 느끼기에는 질하는 명칭,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하면 레이노병이라고 그러는데요. 파킨슨병은 뭡니까? 파킨슨병. 살이 이제 자꾸 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쭈그러드는 이런 병을 가지고 오그라드는 걸 파킨슨병이라고 그러죠. 규폐증은 뭐요? 탄광이라든지 진폐에 관계된 규폐가 되겠고, CG 현상은 뭐요? 바로 소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레이노병은요, 바로 혈관 운동 장기를 주중으로 하는 질환이고, 프랑스의 레이노가 보고한 것을 말합니다. 역시 파킨슨도요, 파킨슨이 발명했다고 해서 파킨슨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지의 동맥에 간헐적 경련이 나고 혈액 결핍 때문에 손발 끝이 창백해지고 빳빳하게 굳어지면 냉감 혹은 또는 우주감, 우주감이라는 건 개미가 기어가는 듯한 감각이에요. 그래서
또는 동통을 느낍니다. 이런 병이 바로 레이노병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40번은요. 암호체계의 사용상에서 일반적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암호체계는 있는데 일반적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요. 암호는 검출할 수 있다. 검출성, 부호의 양립성, 암호의 표준화, 암호의 단일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차원화가 돼요. 답은 4번입니다. 그렇다면요. 조금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암호체계의 사용상 일반적 지침은 바로 암호의 검출성이 있어요. 검출 장치로 검출이 가능합니다. 둘째, 암호의 변별성이 있어요. 인접장애도 상위도 영향이라고 그래요. 부호가 양립성에 대했죠. 인간의 기도야 모순되지 않을 것 또는 양립성은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했습니다. 부호의 의미, 암호의 표준화, 다차원 암호지 바로 단위 아니다. 그 답은 4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2019년 제3회 바로 두 번째 과목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서 이번 시험에 반드시 100% 안전한 합격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에는요,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 위험 방지 기술을 하겠습니다. 이걸 보인 이유는 공부는 복습과 예습이 있습니다. 정말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습을 꼭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강 기계 위험 방지 기술에도 제가 혼을 바쳐서 여러분의 안전 합격을 위해서 하겠습니다.